1941년 12월 7일은 미국의 역사에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일본의 함대가 하와이에 주둔한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급습했던 진주만 기습 다음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 미국인들의 분노를 담아 토해낸 명언입니다. 그만큼 진주만 기습의 과정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입었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뒤 미국의 해군과 육군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수단과 전술을 활용해 일본의 심장, 즉 도쿄에 폭탄을 떨구는 쾌거를 만들어냅니다.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 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의 뮤지컬 배우 변희상입니다. 진주만 기습 이전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주력 무기는 엄청난 덩치와 강력한 대포를 자랑하는 전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폭격기들이 휩쓸고 지나간 진주만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미군의 전함이 없었습니다. 주력인 전함 8척 중 4척은 침몰, 그리고 남은 4척은 당장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패전으로 떨어져가는 미군들의 사기와 당장 복수를 원하는 여론을 보면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남은 전투함들을 이끌고 나가 일본 본토에 복수의 포탄을 날리고 싶었지만 주력 함대를 상실한 미 해군이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단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의견을 냈습니다. 육군의 장거리 폭격기를 항공모함에 싣고 가서 일본 근방에서 이륙시켜서 공격하는 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몸집이 작은 해군기를 운용하기도 힘든 좁은 항공모함에서 엔진이 2개이며 덩치가 큰 육군의 장거리 폭격기를 출격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은 이런 농담 같은 제안마저 받아들이고 검토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 충분한 훈련만 한다면 육군의 폭격기가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에 다시 착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귀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일본을 폭격한 후 방향을 돌려 중국에 착륙한다는 상식을 뒤엎는 또 다른 아이디어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해군의 배에서 육군의 항공기를 날려서 도쿄에 한 방을 먹인다. 진주만 기습 4개월 뒤인 1942년 4월 공격대의 대장인 둘리틀 중령이 지휘하는 16대의 육군 폭격기들은 일본의 요격기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일본 근해에서 항공모함을 떠나 도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습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육군 폭격기들은 성공적으로 일본의 폭탄을 떨구고 중국이나 소련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기습에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에 입힌 피해는 미미했지만 진주만과 같은 방법으로 도쿄에 한 방 먹였다라는 소식으로도 미국인들은 이 둘리틀 공습을 엄청난 환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파괴적 혁신이 아니었다면 항공모함의 가치는 증명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그간 검증이 되지 않았던 항공모함의 잠재력이 증명되면서 미 해군의 기본 전략 자체가 항공모함 중심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둘리틀 중령의 도쿄 공습이 있었던 이후 미 해군의 항공모함은 더 이상 보조 전력이 아니라 폭격기를 싣고 적의 심장을 타격하는 핵심 전력으로 변했고 그 전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형함으로 구성된 함대의 전멸이 오히려 미래 해전의 주역인 항공모함 시대의 개막을 훨씬 앞당기는 혁신의 계기가 됐던 셈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했던 팬데믹 상황은 이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혁신들이 현실화되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원격 회의나 교육, 가상현실에서의 게임 등 영화에서 나올 것 같았던 개념들을 현실에 적용시켜보니 예상 외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그럴듯한 성장 동력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작년 이후 주식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의 확산도 결국 디지털의 세계로 이동하는 소비활동의 흐름에 편승하려는 IT 기업들의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미국의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어느 업종을 선호하는가를 물어본다면 아마 단연 IT 업종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 없던 혁신적 사업을 기반으로 막대한 기업 가치를 창출해낸 기술주들의 신화야말로 투자자들의 발길을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이끌어낸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시장의 뒷마당에는 과거의 시장을 지배했던 누구나 아는 대형 IT 기업이면서도
몇 년째 부진한 주가 흐름을 탈피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이들 기업들의 펀더메탈을 잘 들여다보면 성장 자체가 어려워진 과거의 사업 모델에 집착한 결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잠재력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의 변신을 시도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가는 저렴하지만 이미 성장할 수 없는 사업 모델을 버리지 못하는 IT 기업과 주가는 비싸지만 자신이 1등인 현재 사업 모델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미래의 1등 자리를 선점하는 IT 기업 중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진주만 기습을 계기로 새롭게 함대를 재편하여 결국 오늘까지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미 해군의 사례를 통해 성장 산업인 IT 업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 변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